선대 시간 열매의 능력자였던 토키가 사망한 이후 시간 열매가 다시 세상에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시간 열매는 와노쿠니에 생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카이도우를 꺾은 이후 다음 섬으로 항해를 떠나려던 밀짚모자 일당은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루피를 제외한 이들은 과거나 미래에 별다른 미련이 없었기에 이 소식을 듣고도 별로 관심을 가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루피는 과거 정상결전에서 자신의 형 에이스를 눈앞에서 잃어버렸기에 시간 열매에 크게 흥미를 느끼게 되었고 밀짚모자 일당에게 와노쿠니에 잠시만 더 머무르자고 말합니다. 그리고 와노쿠니의 주요 인물들에게도 토키의 시간 열매가 와노쿠니에 다시 나타났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때마침 비능력자였던 코즈키 히오리는 자신의 어머니 토키의 의지를 잇기 위하여 시간 열매를 자신이 복용하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루피는 히오리에게 혹시 밀짚모자 일당과 자신을 과거로 보내줄 수 있겠냐고 물어봅니다. 하지만 시간 열매의 능력을 사람을 미래로 보내는 것은 가능하나 과거로 보내는 것을 불가능했습니다. 또한 밀짚모자 일당의 대부분은 굳이 과거로 가는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없었기에 루피에게 시간 열매의 힘을 이용하여 과거로 가는 것을 시도하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고 말하며 에이스를 구하지 못한 것은 아쉬우나 현재에 만족하고 미래를 준비하자고 말합니다. 히오리와 코즈키 가문은 루피에게 큰 도움을 받았으며 만약 루피가 없었더라면 카이도우를 물리칠 수도 와노쿠니를 되찾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히오리는 루피를 도와주고 싶었고 와노쿠니의 쇼군이자 히오리의 오빠 모모노스케도 자신의 동생 히오리에게 루피를 돕는 방법을 찾아보자고 말합니다. 그리고 히오리는 이미 시간여행을 한 적이 있는 모모노스케를 과거로 보내는 실험을 감행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히오리는 모모노스케에게 1분 단위로 시간 열매 능력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열매의 본질적인 능력을 바꿀 수는 없었는지 계속하여 모모노스케는 미래로만 가게 되었고 과거로 가지는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모모노스케와 히오리는 실험을 포기하려고 하던 찰나 발상을 뒤집어 실험자를 거꾸로 매단 이후 시간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기로 합니다. 실제로 루피는 과거 느린 열매의 능력을 파괴하기 위하여 거울을 사용한 적이 있으며 거울을 이용하여 복시의 능력을 완벽하게 카운터 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모노스케와 히오리의 생각은 적중하게 되었고 모모노스케는 1분 전 과거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히오리와 모모노스케는 몇 차례 더 실험을 감행하였고 실험자를 거꾸로 매단 뒤 시간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면 실험자를 과거로 보낼 수 있다는 사실을 파악합니다. 모모노스케와 히오리는 밀짚모자 일당을 찾아가 자신들이 겪은 일에 대해 설명해 주었고 루피는 에이스를 다시 만날 수 있으며 다시 구할 기회가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반쯤 정신을 놔버립니다. 하지만 밀짚모자 일당의 선원들은 과거로 이동하게 된다면 어떠한 페널티가 생길지 모르며 과거로 간다고 한들 에이스를 구할 수 있다는 확신이 없으며 오히려 해군에게 붙잡힐 가능성이 있기에 과거로 가는 것을 매우 꺼려했습니다. 또한 과거로 가게 된다면 자신들이 꺾은 카이도우를 포함한 백수해적단, 빅맘을 포함한 빅맘 해적단, 도플라밍고를 포함한 돈키호테 해적단이 다시 부활하게 되며 그들과 또다시 부딪혀야 할 수도 있기에 밀짚모자 일당의 선원들 대부분은 과거 여행을 거부합니다. 하지만 루피는 가족과 관련된 일이 생길 때마다 발동했던 특유의 고집이 발동하게 되었고 에이스를 구하러 갈 수 있는데 모르는 척 하라고 나 혼자라도 갈 거야 라고 말하며 절대로 자신의 의지를 굽히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고심 끝에 나도 따라간다. 바보 같지만 저놈은 우리 선장이라고 라고 말하며 자신도 루피를 따라가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결국 루피의 고집을 꺾지 못한 밀짚모자 일당의 선원들도 어쩔 수 없이 과거 여행에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모두에게 고맙다고 말하였습니다. 모모노스케와 히오리는 몇 번의 실험을 통하여 알게 된 내용을 밀짚모자 일당에게 알려줍니다. 모모노스케는 과거로 가기 위해선 거꾸로 매달린 후 시간 열매의 힘을 이용해야 하오. 확실하진 않지만 최대 12시간 이후에는 다시 미래로 돌아오는 것 같소. 그리고 과거에서 역사가 바뀌게 된다면 현재로 돌아오더라도 역사가 바뀌게 되오. 그렇게 누군가가 죽은 채로 현재로 돌아오게 되면 그 사람을 살릴 방법이 없소. 또한 장시간 과거로 가는 경우에는 단 한 번밖에 과거 여행을 못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그러니 과거에서 절대로 목숨을 잃으면 안 돼요 라고 말하며 자신들이 알아낸 시간 열매의 능력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들은 루피는 아무도 죽지만 않고 에이스를 구해낸다면 현재로 돌아와도 에이스는 살아난다는 거지
그럼 고민할 게 뭐 있어? 모모 당장 과거로 보내줘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나미가 루피의 머리에 딱밤을 날렸고, 이 멍청아, 과거까지 가는 건 좋은데 적어도 계획은 세워야 할 거 아니야 라고 말하며 어느 정도 계획을 세운 뒤 과거로 가자고 말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이에 수긍하였고, 루피는 과거의 정상결전을 떠올리며 계획을 세우려 합니다. 루피는 정상결전 당시 에이스를 구출하지 못한 가장 큰 두 가지 원인을 흰수염의 부상과 에이스의 분노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초파에게 흰수염의 병을 일시적으로 막을 수 있는 약을 개방해달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흰수염의 성격을 알았기에 먹는 약을 주면 흰수염의 성격상 먹을 리가 없으며 흰수염에게도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여 초파에게 몰래 분사할 수 있는 약을 만들어 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에이스의 분노를 막을 방법은 사실상 없다고 말하며, 에이스가 결국 아카이누의 도발을 못 이겨 또다시 죽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때는 자신이 아카이누를 막아서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가장 큰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였고, 본격적으로 전쟁에 참전하기 위하여 하루간의 휴식을 가진 이후 곧바로 과거로 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곧바로 잠에 들었고, 조로와 쌍디도 오늘만큼은 일찍 잠에 듭니다. 하지만 이미 정상결전에 참전했던 징베는 해군본부의 강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루피가 강하긴 하나 루피가 전쟁에 개입한다고 할지라도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것을 장담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전쟁 이후 검은수염 해적단과 빨간머리 해적단이 난입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기에 징베는 우선 자신들이 전쟁에 참전하기 직전 임펠다운에서 검은수염을 만났던 것을 떠올렸고, 그 시기로 타임워프를 하여 우선 검은수염을 죽여버린 이후 정상결전에 참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징베는 야마토에게 몰래 이 사실을 알려 도움을 요청하였고, 이 소식을 들은 야마토는 에이스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자신도 무조건 데리고 가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야마토도 과거 여행에 동참하기로 결정하였고, 밀짚모자 일당은 뜻하지 않게 사왕 최고 간부급의 강자를 추가로 얻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결전의 날이 다가왔고, 루피는 과거로 가기 이전 마지막으로 밀짚모자 일당을 소집하여 최종 회의를 개최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과거로 가게 된 이후 해군의 감시관 느스네딘 틈을 타 징베의 칠무의 칭호를 이용하여 정의의 문을 개방한 뒤 임펠다운에 잠입하자고 말합니다. 그리고 당시 징베는 칠무회였기에 징베의 칭호를 이용하면 안정적으로 임펠다운에 침입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그곳에서 버기, 크로커다일, 이완코브 등을 구출하고 그곳에 찾아온 검은수염을 죽여버리자고 말합니다. 루피는 검은수염이 전쟁 막바지에 난입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만약 검은수염을 살려두었다간 어떠한 일이 생길지 몰랐기에 이는 루피의 판단이 합리적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임펠다운에서 티치를 죽인 이후 곧바로 마린포드로 향한 이후 에이스 구출에 사력을 다하자고 말합니다. 그리고 조로, 쌍디, 징베를 제외한 이들은 해군대장, 특히 아카이누를 조심해. 에이스의 목숨만큼이나 너희들의 목숨 역시 소중하다. 이번 과거 여행에서 아무도 죽지 말자 라고 말하며 선장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후 야마토가 나타나 자신도 시간여행에 참가한다고 말하였고, 루피는 야마토의 강함과 야마토와 에이스와의 추억을 익히 알고 있었기에 이를 수락합니다. 밀짚모자 일당은 만반의 준비를 마쳤고, 히오리는 밀짚모자 일당과 야마토를 거꾸로 매단 이후 시간 열매의 능력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밀짚모자 일당은 과거로 오는데 성공하였고, 밀짚모자 일당과 야마토는 어느 섬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섬은 다행히도 임펠다운의 근처였습니다. 한편 미래의 밀짚모자 일당이 과거에 나타나며 과거에 존재했던 밀짚모자 일당은 잠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밀짚모자 일당은 과거로 온 이후 곧바로 임펠다운으로 향하기로 결정하였고, 징베를 제외한 모든 인원은 배에 숨어서 대기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정의의 문에 다다르게 되었고, 징베는 칠무회의 권한으로 정의의 문을 열어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해군 측에서도 흰수염과의 전쟁을 앞두고 다른 곳에 한눈팔 시간이 없었기에 징베의 말만 듣고 별다른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후 정의의 문을 개방해 주었고, 밀짚모자 일당은 임펠다운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루피는 임펠다운에 도달하자마자 폐양색 폐기를 사용하여 임펠다운을 지키고 있던 해병들을 모조리 기절시켰고, 임펠다운의 문을 부숴버린 뒤 임펠다운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루피는 순조롭게 레벨 2까지 진입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버기를 만나 길 안내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루피와 버기는 다시 한번 합을 맞추며 임펠다운을 휘젓기 시작하였고, 루피는 빨리 임펠다운 레벨 6에 도달하여 티치가 제수를 풀어주기 이전에 쇼부를 보려 합니다. 그리고 마젤란은 티치와 루피가 동시다발적으로 임펠다운에 침입했다는 소식을 듣고 임펠다운 간수장 시류를 풀어준 이후 시류에게는 검은 수염 해적단을 추적하라고 말하였고, 자신은 밀짚모자 일당을 추적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빠른 속도로 임펠다운을 돌파하며 결국 레벨 5에 도달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마젤란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마젤란은 루피와 밀짚모자 일당을 발견한 이후 징베 니놈이 어째서 밀짚모자와 같이 있는 거냐, 우선 니놈들 모두 여기서 죽어줘야겠다 라고 말하며 밀짚모자 일당을 공격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루피는 여기서 시간을 지체할 수 없어, 미안하지만 처음부터 전력으로 간다 라고 말하며 곧바로 자신의 주먹에 폐양색을 휘감았고 마젤란의 공격을 피해낸 뒤 마젤란의 복부를 타격합니다. 그리고 마젤란은 루피의 공격을 허용한 이후 단 한 방만에 피를 토하며 쓰러졌고, 루피는 마젤란에게 고무고무 총을 사용하여 확인 사살을 합니다. 루피는 와노쿠니에서 카이도우와 겨루며 과거와는 차원이 다를 정도로 강해졌으며 굳이 기어5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이미 카이도우와 맞추기를 할 수 있었으며 페이감을 이용하여 카이도우에게 치명타를 줄 레벨이 되었기에 마젤란을 제압하는데 기어5까지는 필요 없었으며 페이감만 사용하여도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마젤란을 쓰러뜨린 이후 루피는 임펠다운 레벨 5에서 이완코브를 풀어주는데 성공하였고, 그 이후 곧바로 임펠다운 레벨 6로 향하였고, 그곳에서 곧바로 크로코다일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크로코다일은 루피를 돕고 싶지는 않았으나 흰수염을 막타치기 위하여 정상결전에 따라가겠다고 말하였고, 루피는 어차피 크로코다일이 자신들을 도울 것을 알았기에 크로코다일과 잠시 동맹을 맺기로 합니다. 루피는 임펠다운 레벨 6에 도달한 이후 약 2년 만에 검은수염 티치와 재회하게 됩니다. 그리고 티치는 루피가 카이도우를 꺾을 만한 강자라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기에 루피에게 에이스를 들먹이며 도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듣고 야마토가 참지 못하였고, 야마토는 티치에게 폐양색을 휘감은 뇌명팔개를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티치는 곧바로 충격을 호소하였고 실제로도 매우 큰 데미지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한 티치는 검은수염 해적단 멤버들에게 밀짚모자 일당을 제압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와노쿠니에서 성장을 거듭한 밀짚모자 일당과 크로코다일, 야마토를 2년 전 검은수염 해적단이 상대할 수 있을 리가 없었고 1분도 안되는 시간 내에 검은수염 해적단은 전멸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티치에게 다가가 너만 아니었다면 에이스가 죽었을 리도 없겠지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검은수염은 이봐 밀짚모자, 에이스가 죽었다니, 아직 에이스는 살아있어. 에이스는 해군이 데리고 있다고. 날 살려주면 에이스를 구하는 방법을 알려줄게 라고 말하며 루피에게 목숨을 구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루피는 결코 티치를 용서할 수 없었고 변수 제거를 위해서라도 티치를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폐양색을 휘감은 이후 티치에게 전력 펀치를 여러 대 날렸고 티치는 매우 허무한 죽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목격한 크로코다일과 이완코브 버기는 본능적으로 루피가 너무나도 강하다는 것을 눈치챘고 조금은 긴장을 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밀짚모자 일당과 동맹군은 곧바로 마린포드로 향하였습니다. 루피는 티치를 처단한 이후 곧바로 마린포드로 향하였고 결국 전쟁이 시작된 직후 마린포드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마린포드에 도달하자마자 아직 살아있는 에이스를 보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고 에이스! 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센고쿠는 또 네 가족이다 거프! 라고 말하며 거프를 꾸짖었고 거프는 루피를 보고 매우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또한 흰수염은 루피를 바라보며 밀짚모자 에이스의 동생인가?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루피를 발견한 이후 바보야 어서 돌아가, 널 죽게 만들 순 없어 라고 외쳤고 루피는 에이스 나 이제 강해졌어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린포드에 도달하자마자 크로코다일이 밀짚모자 너와의 계약은 끝났다 라고 말한 뒤 곧바로 흰수염의 뒤통수를 노렸고 루피는 매우 빠른 속도로 흰수염에게 접근한 뒤 크로코다일을 땅에 쳐박아 버립니다. 그리고 루피는 힘조절 실패 라고 말하였고 크로코다일은 단 한 방만에 꽤 큰 데미지를 입었으며 나와 싸운지 고작 몇 개월 만에 이렇게 강해진 건가? 방금 그 펀치는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말하며 루피의 펀치를 보고 감탄하는 모습을 연출합니다.
그리고 흰수염 역시 크로커다일을 날려버리는 루피를 보고 루피가 해군 대장에 맞먹는 강자라는 사실을 단번에 파악하였고 루피가 이 정도로 강하다는 것에 매우 놀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흰수염에게 다가와 니시시시 그땐 고마웠수다 흰수염 아저씨, 이번에는 발목 잡지 않게 더 열심히 할게 라고 말하였고 흰수염은 애송아 우린 초면이 아닌가 라고 말하며 루피가 자신을 만난 적이 있다는 듯이 말하자 의아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자 루피는 흰수염이 자신이 미래에서 왔다는 것을 알 리가 없었다는 것을 깨닫고 아 방금은 말실수, 에이스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단 말을 잘못했네 라고 둘러댑니다. 그리고 루피는 흰수염에게 몰래 초파가 준 스프레이 약을 뿌렸습니다. 그 약의 효능은 일시적으로 흰수염의 병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으며 흰수염의 신체 능력을 젊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루피가 몰래 약을 분사한 이후에는 흰수염은 잠시 동안 병을 치료하게 되었고 패기도 자유자재로 다룰 만큼 기량이 상승하였습니다. 그렇기에 흰수염은 전성기만큼은 아니지만 이전 정상결전보다는 확실히 더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흰수염에게 약을 분사한 이후 흰수염에게 같이 에이스를 구하자고 말하였고 흰수염도 그라라라 발목 잡으면 죽여버린다 애송이 라고 말하며 루피의 제안에 응하였고 루피와 흰수염은 에이스를 구하기 위하여 사력을 다합니다. 루피는 흰수염과 대화를 마친 이후 곧바로 전장에 뛰어들었고 해병들은 고작 루키 한 명이다 당황하지 마라 라고 말하며 루피를 에워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그 순간 방해하지마 너희들이랑 놀고 있을 시간이 없어 라고 말한 뒤 폐왕색 패기를 발산하였고 순식간에 전장에 있는 대부분의 해군들과 해적들이 정신을 잃었습니다. 원래 폐왕색 패기는 사용자의 강함과 비례한다는 특성이 있는데 이 시점에 루피는 카이도우를 꺾고 기어 5를 각성하는데도 성공하였기에 루피의 폐왕색 패기는 매우 강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루피의 폐왕색을 목격한 센고쿠, 거프, 아카이누, 아오키지, 키자루 등 해군의 주요 인사들은 루피를 크게 경계하기 시작하였고 어중간한 강자가 붙어봐야 루피에게 닿기조차 힘들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미호크가 일어섰고 미호크는 미안하다 빨간머리 저 힘 더 이상 지켜만 볼 수 없다 나도 처음부터 전력으로 가겠다 라고 말한 뒤 루피의 앞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루피는 과거 정상결전에서는 미호크를 보고 곧바로 도주하였으나 이번에는 자신이 충분히 미호크를 상대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미호크와 대결을 펼치려고 합니다. 루피는 미호크의 앞에서 기어5를 사용하려던 찰나 조로가 나타났고 조로는 루피에게 여기 나한테 맡겨둬라 넌 형을 구하러 가 매해눈 오랜만이군 이라고 말하였고 미호크도 이스트 블루 때와는 분위기가 다르군 하지만 아직 이놈이 내게 덤비긴 이르다 라고 말하자 조로는 그건 검을 맞대어 보지 않으면 모르는 것 이라고 말하였고 미호크도 조로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궁금했기에 조로와의 대결을 수락합니다. 그리고 미호크는 조로를 자신의 적수로 인정해주며 곧바로 흑도 요루를 꺼내들었고 조로 역시 미호크를 상대로 곧바로 전력을 드러내기로 결정하며 과거 코즈키 오뎅이 사용하던 전설적인 검 엔마를 꺼내듭니다. 그리고 조로는 킹과의 대결에서 엔마를 컨트롤한 것을 떠올렸고 이번에도 엔마를 자유자재로 다루는 모습을 연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로와 미호크는 치열한 공방전을 주고받았고 조로는 세계 최강의 검사 미호크를 상대로도 전혀 밀리지 않는 모습을 연출하며 세계의 강자들의 주목을 받습니다. 그리고 미호크는 많이 성장했구나 롤로노와 조로 하지만 이 정도로는 세계 최강의 자리를 넘볼 수 없다 라고 말하였고 미호크의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조로도 직감적으로 미호크가 더 강해졌다는 것을 느꼈고 조로는 폐왕색 패기를 휘감은 이후 아수라 발검 망자의 희롱을 사용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공격은 세계 최강의 생물 카이도우에게도 통했던 기술이며 카이도우에게도 인정받은 강력한 기술입니다. 그리고 미호크는 이 기술을 막아내기는 하였으나 조로가 생각보다 너무나도 강하자 미호크는 조금 당황하였고 자신도 전력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조로에게 패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둘의 전투를 지켜본 세계의 강자들은 조로가 폐왕색을 휘감는 것과 미호크를 압도하는 모습을 보고 크게 놀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조로는 자신의 필살기이자 루나리아족의 후예 킹을 베어버린 궁극기 여망 삼도룡 100상정 비룡시극을 사용하였고 미호크 역시 자신의 최고 기술을 꺼내들었습니다. 그리고 둘의 필살기는 충돌하게 되었고 아직까지는 미호크가 조로보다 우위의 모습을 보여주며 결국 조로는 미호크에게 패배하였습니다.
하지만 미호크 역시 조로와의 대결에서 체력을 꽤 많이 소진하였으며 단단한 부상을 입었기에 루피를 추적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미호크는 조로를 검사 대 검사로서 인정하며 쓰러진 조로를 확인 사살하지 않고 돌아갑니다. 미호크는 조로를 죽이지 않았으나 해군의 입장에서는 조로를 죽이지 않는다면 훗날 해군의 거대한 적이 될 것이 뻔했기에 리타이어된 조로를 확인 사살하기 위해 몰려듭니다. 그리고 과거 조로와 결혼적이 있었던 해군본부 중장 모몬가가 나타났고 검사로서는 너를 죽이고 싶지는 않았으나 해군으로서는 너를 죽일 수밖에 없겠군 라고 말하며 조로를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비스타가 나타나 모몬가의 앞을 막아섰고 밀짚모자 일당을 지키라는 아버지의 명령이다. 해군본부 중장 모몬가, 당신은 내가 상대하지 라고 말하며 조로를 지켜주었습니다. 그리고 비스타는 손쉽게 모몬가를 정리한 이후 조로를 모비디코로 옮겨주었고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던 초파는 조로를 치료해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잠시 후 정신을 차렸고 아직도 세계 최강의 검사로 가는 길은 멀었단 말인가 라고 생각하며 미호크의 강함을 감탄하였습니다. 또한 그래도 그때와는 다르게 검이 닿기는 하는군 이라고 말하며 과거 이스트블루 시절보단 훨씬 성장한 자신을 보고 대견하다는 듯이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조로는 곧바로 전장에 합류하려 하였으나 초파가 아직은 움직이지 말라고 의사로서 명령하였고 조로도 초파의 말을 들었고 몸을 조금 더 회복하기로 결정합니다. 징베는 정상결전에 이미 참전한 경력이 있으며 결과적으로 에이스를 구출한 것까지는 성공하였기에 우선은 체력을 비축해두었다가 에이스를 탈환한 이유를 도모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징베는 흰수염 해적단 잔당들과 함께 해군의 병사들을 처리하며 시간을 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징베의 눈에 모리아가 포착되었고 징베는 더 강해지기 이전에도 이미 모리아에게 승리했던 기억이 있기에 이번에도 자신이 모리아를 처리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징베는 모리아의 앞에 다가갔고 모리아는 징베를 좀비 병사로 만들겠다고 말하며 징베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징베와 모리아의 격차는 너무나도 심했기에 징베는 모리아의 공격을 가볍게 피해낸 이후 어인 가라떼를 사용하여 모리아에게 치명타를 입힙니다. 그리고 이후 모리아가 휘청거리자 징베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어인 유술 썰물 한판 업어치기를 사용하여 모리아를 손쉽게 제압해버립니다. 흰수염은 루피와 대화를 나눈 이후 왜인지 몸 상태가 회복된 듯한 기분이 들었고 태양색 패기를 포함한 패기도 오랜만에 잘 작동되는 듯 하였습니다. 그렇게 흰수염은 자신의 몸 상태가 근 5년간 최고라고 생각하였고 원래도 자신감이 넘치던 인물이었는데 이번에는 더욱 자신감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흰수염은 밀짚모자 애송이들한테 밀릴 셈이냐, 에이스는 우리가 구해낸다 라고 말한 뒤 본격적으로 전쟁에 참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센고쿠는 세력으로 웃돌고 있다고 해서 자만하지 마라. 최후를 맞는 것은 우리일지도 모른다. 저 사내는 세계를 멸할 힘을 가지고 있다 라고 말하며 흰수염을 크게 경계합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흰수염의 진격을 막기 위하여 출동하였고 센고쿠는 아오키지와 키자루에게 루피를 막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흰수염은 곧바로 모비디코에서 내려왔고 몸 상태가 회복되었기에 엄청난 폐왕색 패기를 뿜어냅니다. 그리고 흰수염이 폐왕색 패기를 사용하자 해군본부의 중장들마저 정신을 잃어버렸으며 칠무회와 해군 대장들조차 인상을 찡그렸습니다. 그리고 거프는 여전히 압도적이구만 흰수염 이라고 말하며 흰수염의 엄청난 폐왕색 패기를 보고 흰수염이 과거의 기량을 어느정도 발휘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흰수염은 세계 최강의 사나이다운 강함을 보여주며 해군들을 그야말로 초토화시키며 진격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카이누와 흰수염이 만나게 되었고 아카이누는 흰수염의 공격을 막아섭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곧바로 흰수염에게 명구를 날렸고 흰수염은 지진 펀치를 사용하여 아카이누와 맞히기를 합니다. 그리고 흰수염은 마그마의 송이가 라고 말하며 굉장히 열받은 표정을 지었고 이번에는 폐왕색을 휘감은 이후 지진 펀치를 사용하려 합니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죽음의 위협을 느낀 아카이누는 흰수염과의 충돌을 피하였고 몸을 뒤로 뺍니다. 하지만 흰수염이 이를 파괴하지 못할 리가 없었고 흰수염은 곧바로 아카이누의 앞으로 이동한 이후 다시 한번 페이감 지진 펀치를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멀리 날아가 버렸고 단 한 방만에 치명타를 입은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카이누 역시 해군의 최고 전력이었으며 훗날 해군의 원수가 될 인재였기에 단 한 방만에 리타이어 되지는 않았으며 오히려 더 흥분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흰수염에게 다가와 견신 홍련을 날렸고 흰수염은 이를 가볍게 막아냅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흰수염과의 맞추기에서는 승산이 없다고 판단하였고 거리를 벌리며 용암을 발사하여 공격하는 방식으로 승부를 내려 합니다. 그리고 흰수염은 빨리 아카이누를 잡아낸 이후 에이스를 구출해내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몇 분간 거리를 벌리며 흰수염의 펀치를 피해내는데 성공하였으나 결국 흰수염이 아카이누와의 거리를 좁히는데 성공하였고 흰수염은 다시 한번 페이감 지진 펀치를 사용하여 아카이누를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치명타를 입고 쓰러졌고 흰수염은 아카이누를 확인 사살하기 위하여 다가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거프가 날아와 흰수염을 막아섰고 거프는 흰수염에게 옛날 생각이 나는구만 흰수염 이라고 말하였고 흰수염도 거프 그래 니놈이 있었지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흰수염은 거프를 상대하며 아카이누를 확인 사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고 거프와의 싸움에 집중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두 캐릭터는 오랜 기간 바다에서 경쟁하였던 사이였기에 서로의 강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두 캐릭터는 전투 초반부터 전력을 다하여 빠르게 승부를 결정짓겠다고 생각하였고 거프와 흰수염은 전투 초반부터 전력으로 전투에 임합니다. 그리고 흰수염은 곧바로 폐왕색을 휘감은 이후 거프에게 지진 펀치를 날려버렸고 거프는 무장색을 극도로 강화한 이후 흰수염의 주먹을 받아칩니다. 그리고 둘의 충돌로 인하여 마린포드 전체가 흔들렸고 해군과 해적 모두의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그리고 거프와 흰수염은 늙었긴 했으나 여전히 기량만 놓고 보면 사왕 이상급의 강자들이었기에 둘의 충돌만으로 해적과 해군들은 압도당하며 제대로 된 전쟁이 진행되지조차 않았습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자신이 가장 존경했던 두 명의 어른들이 자신 때문에 목숨을 건 혈투를 벌이는 것을 보고 눈물을 흘렸고 거프와 흰수염도 자신들이 더 싸워봤자 결판을 내려면 최소 3일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두 캐릭터는 대결을 그만두기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두 캐릭터는 이 대결로 인하여 체력이 크게 소진되어 버렸고 잠시 휴식을 취하기로 결정합니다. 흰수염과 거프의 대결이 끝나자 해군과 해적들은 다시 정신을 다잡고 전쟁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처형대를 향하여 진격하고 있던 루피는 자신의 앞을 가로막는 키자루와 아오키지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3대장이 루피를 막아섰으며 루피는 이들에게 닿지조차 못했으나 이번에는 아카이누가 흰수염에게 리타이어 되었기에 키자루와 아오키지만이 루피를 막아섰고 루피는 이번에는 충분히 대장의 포위망을 뚫을 수 있겠다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이들을 상대하게 된다면 에이스가 처형당할 수도 있었으며 여차저차 이들을 잡아낸다고 하더라도 부상을 입은 몸으로 해군 원수 센고쿠를 잡아낼 수는 없었기에 루피는 아오키지와 키자루를 두고 고민에 빠집니다. 그리고 루피를 뒤따라온 조즈, 마르코가 자신들이 대장을 맡겠다고 말하였고 루피는 대장의 포위망을 피하며 처형대로 진격합니다. 한편 도플라밍고는 루피를 보고 몸이 근질근질해지는 기분을 느꼈고 자신이 직접 루피를 제지해보기 위하여 나섭니다. 루피가 처형대를 향하여 뛰어가고 있는데 루피의 앞에 도플라밍고가 나타났고 도플라밍고는 루피를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굳이 도플라밍고와 싸우며 시간 낭비를 하고 싶지 않았기에 도플라밍고의 공격을 피하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목격한 상디는 일전에 드레스로자에서의 빚을 갚아주기 위하여 자신이 직접 도플라밍고를 마크하기로 결정하였고 루피에게 여기는 자신에게 맡겨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쌍디는 오랜만이다 도플라밍고 라고 말하였고 도플라밍고는 훗훗훗 우리가 만난 적이 있던가 라고 말하며 웃음을 짓습니다. 그리고 쌍디는 글쎄 굳이 알 필요 없다 어차피 뒤질 테니 라고 말한 뒤 도플라밍고의 얼굴에 발차기를 날렸고 도플라밍고는 찰나의 순간에 발차기를 피합니다. 그리고 도플라밍고는 쌍디의 강함을 단박에 파악하였고 곧바로 악마의 열매 능력 각성을 이용하여 쌍디의 주변을 실로 만들어 쌍디의 기동성을 떨어뜨린 이후 쌍디에게 플랩 스레드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쌍디는 어깨 로스를 사용하여 실을 다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쌍디는 채를 사용하여 순식간에 도플라밍고에게 다가갔고 곧바로 쇠고기 버스트를 사용하여 도플라밍고를 처리해버립니다. 참고로 쇠고기 버스트는 백수의 적단 대간판
퀸도 버티지 못한 기술입니다. 그리고 도플라밍고는 쌍디에게 제대로 된 기술도 시전하지 못하고 허무한 패배를 맞이하였고, 쌍디는 이놈 이렇게 약했다니, 아니면 내가 강해진 건가? 라고 말하며 담배를 피며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마르코는 자신이 해군대장 키자루를 맡겠다고 말하였고, 조즈에게는 아오키지를 맡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마르코와 키자루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키자루는 오 마르코 들어본 적이 있어. 자연계 악마의 열매보다 더 희귀한 동물계 환수종 능력자, 무섭구만 흰수염 해적단 1번 대대장 마르코 라고 말하였고, 마르코는 키자루가 능글맞은 모습을 보이며 자신을 깔보는 듯한 태도로 전투에 임하자 살짝 분노한 듯한 모습을 보이고 불사조로 변신한 뒤 키자루에게 날아갑니다. 그리고 키자루는 8천 경구옥을 사용하여 마르코를 제재하려 했으나 마르코는 이를 모조리 흘려버렸고 키자루에게 불닭킥을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키자루는 멀리 날아가 버렸고 금세 다시 돌아오기는 하였으나 조금은 당황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르코는 키자루가 돌아오자마자 키자루의 주변에 화염을 일으킨 이후 다시 한번 불닭킥을 날려버리려고 하였고, 키자루는 이번에는 공격을 맞아주지 않고 자신의 발을 빛으로 바꾼 뒤 마르코의 공격을 막아섭니다. 그리고 키자루는 나도 어느 정도 제대로 해야 될 것 같네 라고 말하며 키자루도 웃음기를 쫙 빼고 진지하게 전투에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르코와 키자루는 오랫동안 공방전을 주고받았고, 두 캐릭터 모두 공격력보다는 방어력과 회복력이 뛰어난 인물들이었기에 승패가 날 기미가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 캐릭터는 승부를 미루고 다른 곳으로 지원을 가기로 결정하였고, 마르코는 루피를 보좌하기 위하여 루피와 함께 처형대 쪽으로 날아갔고, 키자루는 거프와의 승부를 끝내고 흰수염이 다시 전쟁에 참전할 것을 염두하여 흰수염의 근처로 가서 흰수염을 감시합니다. 그리고 키자루는 흰수염이 아카이누를 초살내는 것을 보았기에 흰수염을 자극하지는 않고 정찰만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르코와 키자루가 싸우는 사이 조즈와 아오키지가 대결하게 되었고, 아오키지는 조즈를 조금은 만만하게 보며 전력으로 전투에 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조즈 역시 흰수염 해적단을 대표하는 강자였기에 전력을 다하지 않는 아오키지를 상대로는 전혀 밀리지 않았고, 찰나의 순간에 브릴리언트 펑크를 사용하여 아오키지에게 치명타를 적중시킵니다. 그리고 아오키지는 피를 흘리며 다이아몬드 조즈,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건가? 라고 말하며 아오키지도 그제서야 전력을 다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즈는 아오키지를 상대로 의외로 선방하는 모습을 보이며 꽤 오랫동안 버텨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둘의 실력 차이는 명확했고, 결국 시간이 흐른 뒤 조즈는 아오키지에게 아이스 에이지를 정통으로 허용해버렸고 조즈의 팔이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조즈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브릴리언트 펑크를 사용하였으나 아오키지는 견문색 패기를 사용하여 조즈의 공격을 피해냈고, 아이스블록 파르티잔을 사용하여 조즈를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야마토가 나타나 아오키지가 반응할 틈도 주지 않고 페이감 4명 8개를 갈겨버렸고, 아오키지는 큰 충격을 받으며 땅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조즈는 야마토에게 누구냐고 물었고, 야마토는 나는 코즈키 오뎅 에이스를 구하기 위해 왔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조즈는 과거 자신과 모험을 했던 오뎅을 떠올렸고, 야마토의 복장을 본 이후 야마토가 와노쿠니 사람이라는 것을 추론합니다. 그렇게 조즈는 야마토가 오뎅의 딸이라고 생각하였고, 오뎅의 딸이 자신들을 돕기 위해 왔다고 생각하며 감동합니다. 그리고 조즈는 그래 오뎅은 강했지, 그렇다면 너도 강하겠구나, 힘을 합쳐 아오키지를 잡아보자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야마토는 루피에게 해군대장의 강함을 익히 들었기에 조즈의 제안을 수락하였고, 야마토와 조즈는 듀오를 이루어 아오키지를 잡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잠시 뒤 정신을 차린 아오키지가 나타났고, 알아라 꼴 사나운 모습을 보였군, 근데 그쪽은 누구신지? 라고 말하며 야마토에게 정체를 물었고, 야마토는 다시 한번 코즈키 오뎅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아오키지는 오뎅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잠시 혼란이 오기는 하였으나 크게 신경 쓰지 않았고 우선은 대결에 집중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조즈가 탱커 역할을, 야마토가 딜러 역할과 서포터 역할을 맡으며 야마토 조즈 듀오는 아오키지를 압박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즈는 결정적인 순간에 아오키지에게 브릴리언트 펑크를 장렬시켰고, 아오키지는 조즈를 얼려버리는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아오키지는 조즈에게 신경 쓰느라 차마 야마토의 페이감 4명 8개를 피하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즈는 쓰러져 버렸고 아오키지는 큰 충격을 호소하며 비틀거렸고 야마토는 악마의 열매 능력을 사용하여 오우쿠치노 마카미로 변한 이후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해 아오키지의 복부를 가격합니다. 그리고 결국 아오키지는 리타이어 되었고 아오키지와의 대결에서 체력을 거의 다 소진한 야마토 역시 잠시 쓰러졌고 결론적으로 야마토와 조즈는 아오키지를 잡아내는 데 성공합니다. 루피는 동료들의 도움으로 처형대까지 순조롭게 도착하였고 이번에도 이나즈마의 도움을 받아 처형대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루피는 그 길을 따라 처형대로 향하였고 당시 해군의 주요 전력들이 거의 다 빠져있는 상태였기에 루피는 순조롭게 처형대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목격한 생고쿠는 미안하지만 이 뒤로는 갈 수 없다 라고 말하며 곧바로 부처님으로 변신하였고 루피는 저 아저씨는 해군 원수? 라고 말한 뒤 자신도 전력을 드러내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기어5를 사용하였고 루피와 생고쿠는 처형대 바로 앞에서 맞붙게 됩니다. 루피가 먹은 악마의 열매는 동물계 환수종 악마의 열매 사람 열매 모델 태양신 니카였으며 생고쿠가 먹은 악마의 열매는 동물계 환수종 악마의 열매 사람 열매 모델 부처님이기에 두 캐릭터의 대결은 그야말로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루피는 생고쿠의 강함을 익히 알고 있었기에 곧바로 폐왕색을 휘감은 이후 고무고무 총을 사용하였고 생고쿠 역시 폐왕색을 휘감은 이후 충격파를 발산하였습니다. 그리고 둘의 폐왕색 충돌로 인하여 하늘이 갈라져 버렸고 생고쿠는 루피가 자신과 상대할 수 있을 만한 강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루피 역시 생고쿠가 자신 인생의 최대의 적이었던 카이도우와 비교하여도 전혀 밀리지 않는 강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의 대결을 지켜본 흰수염은 밀짚모자 저의 송이 폐왕색을 휘감을 줄도 아는구만 이라고 말하며 극소수의 강자들만이 가능한 쾌의감을 루피가 사용하는 것을 보고 크게 놀란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거프는 루피가 어느새 자신과 대적할 만큼 성장한 것을 보고 속으로는 기뻐했으나 주변에 보는 눈이 많았기에 겉으로는 티를 내지 않았습니다. 루피가 폐왕색을 휘감으며 기어5를 선보였음에도 정상결전에 참전한 대부분의 인물들은 생고쿠의 승리를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생고쿠는 현 해군의 정점에 오른 사나이이며 과거 로저와도 비견된 강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루피와 생고쿠의 승부는 루피가 생고쿠를 시종일관 압도하는 모습으로 흘러갔습니다. 왜냐하면 루피 역시 해적왕급 강자들과 비교하여도 크게 밀리지 않을 만큼 성장했으며 1대1로는 최강이라고 불리우는 세계 최강의 생물 카이도우를 꺾은 강자였기 때문입니다. 생고쿠는 폐왕색을 휘감은 충격파를 날려 루피를 공격하였으나 루피는 생고쿠의 공격을 막아냈고 루피는 악마의 열매 능력 각성을 사용하여 생고쿠가 서있는 처형대를 곰으로 변환시켜버려 생고쿠를 공중으로 띄워버립니다. 그리고 루피는 공중에 뜬 생고쿠의 복부에 폐왕색을 휘감은 펀치를 적중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땅으로 떨어지는 생고쿠를 낚아채 고무고무 줄넘기를 사용하였고 이를 목격한 모든 이들은 매우 놀랐으며 특히 전례 없는 괴물의 등장에 전의를 상실하였습니다. 하지만 생고쿠 역시 만만히 볼 인물은 아니었기에 생고쿠는 곧바로 루피에게 폐왕색을 휘감은 충격파를 쏴버립니다. 그리고 루피는 땅에 떨어져 버렸고 피를 토해냅니다. 하지만 루피는 악마의 열매 능력을 사용하여 순식간에 부상을 모조리 회복하며 괴랄한 회복력을 선보였고 그야말로 신과 같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고무고무 풍선을 사용하여 매우 거대해진 이후 자신의 필살기인 고무고무 바주랑건을 사용하였고 생고쿠도 자신의 최고의 기술로 루피의 바주랑건을 막아섭니다. 하지만 카이도우의 활용 팔기도 쉽게 뚫어냈던 루피의 바주랑건을 노세한 생고쿠가 막을 리가 없었고 결국 루피가 생고쿠를 쓰러뜨리는 데 성공합니다. 생고쿠가 쓰러진 이후 루피는 곧바로 에이스의 처형대로 향하였고 미리 준비해온 열쇠를 사용하여 에이스를 구출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과거의 정상결전처럼 에이스를 놓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원했기에 이번에는 탈출에 모든 것을 쏟아붓기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루피는 생고쿠와의 대결에서 체력을 너무 소진한 탓에 기어5 모두가 풀려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상을 어느정도 회복한 아카이누가 루피의 앞을 막아섰고 과거처럼 에이스와 루피를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루피는 대장시절 아카이누 정도야 가볍게 막아낼 힘이 있었고 굳이 기어5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페이감만을 사용하여 아카이누를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루피는 혹시 모를 상황이 생길 것을 염두하여 우선은 도주하기로 결정하였고 에이스에게도 도망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에이스도 루피의 말을 듣고 도주를 결정하였으나 아카이누는 과거처럼 에이스를 도발하기 시작하였고 에이스는 이번에도 아카이누의 도발에 걸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센고쿠조차 이긴 루피보다는 우선은 에이스를 처리하는 게 맞다고 판단하여 이번에는 루피 대신에 에이스를 노립니다. 그리고 아카이누의 명구가 에이스에게 적중하려던 찰나 루피가 페이감을 이용하여 아카이누의 명구를 막아냅니다. 하지만 그 순간 부상을 회복한 키자루와 아오키지가 나타났고 제 아무리 루피라도 3대장을 상대할 수는 없었기에 이번에도 또 에이스를 잃어버릴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카이누가 루피에게 다시 명구를 날렸고 루피는 잠시 머뭇거리며 아카이누의 펀치를 제대로 막지 못하였고 루피는 멀리 날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키자루가 날아와 루피를 발로 차버렸고 루피는 멀리 날아가 버렸고 에이스는 3대장의 앞에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흰 수염이 날아와 무라코모기리의 폐왕색과 흔들흔들 열매의 힘을 휘감은 공격을 하였고 찰나의 순간에 아카이누의 주먹을 막아서며 에이스를 지켜내는 데 성공합니다. 흰수염은 에이스를 지켜낸 이후 큰 소리로 이곳에서의 목적은 달성했다. 저는 신세계로 귀환한다. 라고 말하였고 마르코는 흰수염에게 아버지 같이 도망가요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흰수염은 씩 웃으며 신세계에 내가 탈 배는 없다. 저는 신세계로 귀환하라. 설마 선장 명령을 안 들을 셈인가? 라고 말하며 자신이 시간을 끄는 사이에 모두 도주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흰수염은 에이스에게 한 가지만 묻자 에이스, 내가 아버지라서 다행이었나? 라고 말하였고 에이스는 눈물을 흘리며 당연하지 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흰수염은 루피를 보고 로저를 떠올렸고 로저가 기다리는 남자가 루피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흰수염은 홀로 해군 전체와 맞서게 되었고 루피도 흰수염의 긍지를 존중해주며 흰수염에게 감사 인사를 표한 이후 에이스와 함께 전장에서 탈출하기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해군 역시 에이스를 놓칠 수는 없었기에 에이스를 포함한 흰수염 해적단을 맹추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흰수염은 곧바로 흔들흔들 열매의 힘을 이용하여 마린포드를 반으로 갈라버렸고 흰수염 해적단 잔당과 루피 에이스에게 퇴로를 확보해줍니다. 흰수염은 흰수염 해적단 잔당과 루피 에이스가 신세계로 귀환하는 것을 확인한 이후 최대한 시간을 버텨주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흰수염은 홀로 아카이누, 아오키지, 키자루와 맞서게 되었습니다. 아카이누는 흰수염을 최단기간에 처리하고 곧바로 에이스를 추격하려 하였으며 아오키지와 키자루도 자존심이 상당히 상해 있던 상태였기에 흰수염과 구3대장은 전력으로 전투에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흰수염은 곧바로 폐양색을 휘감은 지진 펀치를 사용하였고 아카이누와 아오키지는 힘을 합쳐 흰수염의 공격을 막아섭니다. 그리고 키자루는 곧바로 공중에 올라 팔척 경공옥을 사용하였고 흰수염은 이를 피해내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곧바로 아오키지가 아이스블록 파르티잔을 사용하였고 흰수염의 하체가 얼어붙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아카이누가 흰수염의 복부에 명구를 적중시켰고 흰수염은 큰 데미지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흰수염은 위축되기는커녕 그라라라라, 이 정도로 나를 쓰러뜨릴 수 있다고 믿었나? 나는 흰수염이다 라고 말하며 순식간에 튀어올라 키자루의 복부에 지진 펀치를 적중시켰고 키자루는 땅에 박혀버립니다. 그리고 흰수염은 공중에서 낙하하며 무라코모기리의 폐양색을 휘감아 아오키지를 공격해버렸고 아오키지는 다리 한쪽이 절단되는 심각한 부상을 입습니다. 그리고 흰수염은 아카이누를 공격하려 했으나 아카이누는 자신의 분신을 만들어 흰수염을 속이는 데 성공하였고 다시 한번 흰수염의 복부에 명구를 집어넣습니다. 하지만 흰수염은 이번에도 아카이누의 공격을 버텨냈고 이번에는 아카이누를 공중에 던져버린 이후 아카이누의 복부에 지진 펀치를 갈겨버렸고 아카이누는 균열 속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키자루가 팔찌경을 사용하여 흰수염의 앞에 나타나 빛의 속도로 발차기를 갈겨버렸고 흰수염은 멀리 날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아오키지가 다시 한번 흰수염을 얼려버렸고 키자루는 그 얼음 속으로 8000 경공옥을 사용하였고 흰수염도 큰 데미지를 입게 되었습니다. 아카이누는 흰수염의 공격을 막고 균열로 빠져버렸으나 가까스로 정신을 차린 뒤 절벽에 매달렸고 마그마로 지하를 녹여버린 이후 다시 마린포드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흰수염에게 돌진하여 견신 홍련을 사용하였고 흰수염은 지진 펀치를 사용하여 이를 막아섭니다. 하지만 그 순간 사이드에서 키자루가 나타나 흰수염의 다리에 로우킥을 갈겨버렸고 흰수염은 아카이누와의 힘싸움에서 밀리며 견신 홍련을 그대로 뒤집어 쓰게 됩니다.
그리고 매우 분노한 흰수염은 걸리적거리는 키자루를 먼저 처리하기로 결정하였고, 무라쿠모기리의 폐왕색과 흔들흔들 열매의 능력을 휘감은 뒤 키자루를 공격하였고, 키자루는 천충 운검을 사용하여 흰수염의 참격을 막아보려 했으나 결국 실패합니다. 그리고 키자루는 흰수염의 공격을 맞고 정신을 잃어버리며 흰수염의 작전은 성공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아오키지가 나타나 흰수염의 팔을 얼려버렸고 아카이누까지 합세하며 세 번째 명구를 적중시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명구를 맞은 이후 제 아무리 흰수염이라 할지라도 더 이상 버틸만한 힘이 남지 않았습니다. 또한 설상가상으로 초파가 만들어준 약의 효과가 거의 끝나게 되었고 흰수염은 발작을 일으키며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아카이누와 아오키지도 자신들의 승리를 직감했으며 굳이 건드리지 않아도 흰수염은 사망할 것을 알았기에 아카이누와 아오키지도 긴장이 풀리며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흰수염은 겨우 정신을 차린 뒤 아들들아 고마웠다. 너희들에겐 모든 것을 받았다. 제법 긴 항해를 했구나. 좋은 항해였다 라고 말하며 흰수염 해적단 선원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였고 루피를 보며 로저에게 들을 세계의 운명을 바꿀 인물인 조이보이를 떠올리게 되었고 흰수염은 세계 정부는 언젠가 올 전세계를 휘말리게 할 강대한 싸움을 두려워하고 있지. 그 보물은 누군가 찾았을 때 세계가 뒤집어질 것이다. 원피스는 실제로 있다 라고 말하며 선체로 사망해버립니다. 에이스는 흰수염의 최후를 목격하게 되었고 이성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코 아오키지와 아카이누를 용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에이스는 우회하여 아카이누와 아오키지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루피는 이를 필사적으로 말리려고 하였으나 에이스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오로지 아카이누와 아오키지를 죽이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분노한 에이스는 곧바로 아카이누에게 불주먹을 날렸고 아카이누는 이를 가볍게 막아냈습니다. 그리고 아오키지가 에이스의 하체를 얼려버리고 아카이누가 에이스를 죽이기 위하여 날아옵니다. 그리고 루피는 또다시 눈앞에서 형을 잃을 위기에 처했고 워낙 갑자기 일어난 상황이었기에 루피는 몸이 얼어붙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밀짚모자 일당이 나타났고 초파는 서둘러서 루피를 데리고 써니오로 떠나가 곧바로 루피를 치료합니다. 그리고 나미는 크리마 텍터와 제우스를 이용하여 아카이누가 밟고 있는 지면을 부숴버리며 아카이누의 발판을 빼앗았고 브룩은 곧바로 아카이누의 명구의 일부를 베었으며 프랑키는 마치 소방수처럼 아카이누에게 물을 뿌려버렸고 우솝은 아카이누에게 식물탄을 쏴버립니다. 하지만 이들 모두 무장색 패기를 사용하지는 못하는 인물들이기에 아카이누는 밀짚모자 일당의 공격을 가볍게 피해냈고 우선은 가장 거슬리는 능력을 보유한 나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곧바로 나미에게 다가와 나미에게 명구를 날려버렸고 나미는 허무하게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쌍디가 나타나 허벅지살을 사용하여 아카이누의 공격을 튕겨내버립니다. 그리고 쌍디는 여자를 공격하다니 이놈은 남자도 아닌가? 라고 말한 뒤 곧바로 뒷갈비살을 사용하여 아카이누의 복부를 가격하였고 정상 컨디션이 아니었던 아카이누는 쌍디에게 타격을 허용합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크게 분노하며 아 패기 사용자라니 귀찮게 됐구만. 한 놈을 처리하면 또 한 놈이 튀어나오고 정말이지 거슬린단 말이야 밀짚모자의 송이들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감이 붙은 쌍디는 자신의 최고 기술인 쇠고기 버스트를 사용하여 아카이누를 리타이어 시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아카이누는 견문색 패기를 사용하여 쌍디의 공격을 피해낸 이후 곧바로 쌍디에게 견신 홍련을 사용하였고 쌍디는 꼼짝없이 마그마를 뒤집어쓰게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때 부상을 회복한 조로가 나타나 아수라 발검 망자의 장난을 사용하여 아카이누의 팔을 베어버렸고 아카이누는 마그마를 통하여 팔을 재생하긴 하였으나 팔에 심각한 부상을 입습니다. 그리고 조로는 쌍디에게 씩 웃으며 혼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나 소용돌이 눈썹 이라고 말했고 쌍디는 늦게 온 주제에 으스대지 말라고 미역머리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캐릭터는 티격대기나 하였으나 확실히 위기 상황에서 루피의 양날개다운 강함을 보여주며 해군대장으로부터 루피를 구해줍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목격한 아오키지는 아무리 아카이누라 할지라도 조로와 쌍디를 동시에 상대하는 것은 조금은 무리라고 여겨 자신도 이 대결에 참전하기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아오키지 역시 흰수염에게 한 발을 잃었기에 현재 전투력이 매우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조로는 쌍디에게 저 마그마 자식은 내가 맡겠다. 얼음 정도야 니놈 불로 녹일 수 있겠나? 라고 물었고 쌍디는 그래 아오키지 그때의 복수를 해줘야지. 감히 나보다 로빈 양을 먼저 안다니 라고 말하며 자신이 아오키지를 맡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쌍디는 아오키지가 얼음인간임을 알았기에 불을 사용하면 보다 효율적으로 싸울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아오키지는 흰수염에 의하여 한 발을 잃은 상태이기에 쌍디는 아오키지의 능력만 조심한다면 기본적인 전투에서는 자신이 앞서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쌍디는 곧바로 목살을 사용하여 아오키지에게 다가갔고 아오키지는 아이스블록 파르티잔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쌍디는 이를 예상하고 있었기에 월볼을 사용하여 아이스블록 파르티잔을 피해냈고 곧바로 공중에서 한 바퀴 회전한 뒤 정강이살을 사용하여 아오키지의 얼굴을 차버립니다. 그리고 아오키지는 땅에 처박혀버렸고 쌍디는 기세를 이어 쇠고기 버스트를 사용하여 아오키지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아오키지 역시 쉬운 상대가 아니었기에 아오키지는 순간의 기지를 발휘하여 쌍디가 자신에게 다가오는 순간 쌍디의 발을 집중적으로 올려버렸고 쌍디의 불이 꺼집니다. 그리고 아오키지는 아무래도 니놈한테 이 스테이지는 잃은 것 같네 라고 말한 뒤 쌍디를 얼려버린 이후 곧바로 쌍디를 파괴하려 합니다. 하지만 쌍디는 찰나의 순간 전신에 불을 피워 얼음을 녹여버렸고 아오키지의 킥을 맞아준 이후 빈틈을 허용한 아오키지의 얼굴에 다시 한번 쇠고기 버스트를 꼽아넣습니다. 그리고 아오키지와 쌍디는 동시에 리타이어되며 쓰러집니다. 한편 아카이누는 조로와 맞붙게 되었고 아카이누는 조로에게 곧바로 대분화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뜨거운 거라면 카이도우와의 대결에서 질리도록 상대했다고 라고 소리친 뒤 화염 가르기 6도의 갈림길을 사용하여 아카이누의 마그마를 베어버립니다. 그리고 조로는 아카이누에게 다가가 아수라 천위를 사용하였고 아카이누는 조로의 기술을 허용하며 몸이 베인 채로 땅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승기를 잡은 조로는 킹을 쓰러뜨렸던 기술인 여망 3도룡 103정 비룡 시극을 사용하여 아카이누를 완전히 제압하려 하였고 곧바로 공중에서 아카이누를 내려찍습니다. 그리고 제자의 대결을 유심히 살핀 미호크는 정색하며 아직 진정한 강자와의 생사결을 해본 경험이 없구나. 이번 패배는 이놈에게 큰 공부가 될 테지 라고 말한 뒤 뒤돌아섭니다. 그리고 조로는 아카이누를 내려 찍어버립니다. 하지만 이는 미호크의 예상대로 아카이누의 함정이었고 조로가 베어버린 인물은 아카이누의 분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조로가 땅에 도달하자마자 아카이누는 지면을 마그마로 바꿔버렸고 조로는 마그마에 그대로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조로는 소리를 지르며 고통을 호소하였고 아카이누는 조로를 마무리 짓기 위하여 명구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마르코가 날아와 아카이누의 공격을 막아섰고 밀짚모자 일당을 지키라는 아버지의 명령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때 정신을 차린 키자루 역시 나타났고 키자루는 네 상대는 나잖아 불사조 마르코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마르코와 조로를 키자루에게 맡겨둔 이후 곧바로 에이스를 죽여버리기 위하여 밀짚모자 일당에게 향하였고 밀짚모자 일당과 흰수염 해적단은 필사적으로 아카이누를 막아섰으나 분노한 아카이누를 막기란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아카이누는 에이스에게 다가온 이후 끝이다 해적왕의 아들 이라고 말한 뒤 명구를 날렸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샹크스가 등장하였고 샹크스는 그리폰을 이용하여 아카이누의 공격을 막아냅니다. 그리고 갑자기 샹크스가 나타나자 아카이누는 매우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고 타 해병들 역시 지금 상황에서 샹크스가 진심으로 날뛰기 시작한다면 해군이 붕괴될 수 있었기에 순식간에 샹크스에게 이목이 집중됩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해적에게도 인의가 있다. 이 전쟁을 끝내러 왔다. 만약 이 이상 날뛰고 싶다는 놈이 있다면 나와라. 이 내가 상대해주겠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비켜 샹크스 라고 말하며 다시 한번 아카이누를 죽이기 위해 돌격하는 모습을 보였고 샹크스는 폐양색 패기를 사용하여 에이스를 기절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원래의 컨디션이라면 폐양색 패기쯤이야 버텼을 법한 에이스도 오랜 기간 감옥에 투옥되어 컨디션이 매우 안 좋았기에 샹크스의 폐양색 패기를 버티지 못하고 쓰러집니다. 그리고 잠시 소강 상태가 이어졌고 잠시 정신을 잃었던 센고쿠가 전장에 복귀합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센고쿠에게 자신들에게 흰수염의 시신을 양도해달라고 부탁하였고 해군 본부의 중장들은 해적에게 해적의 시신을 줄 수 없으며 흰수염의 목을 걸어야만 해군의 위신이 상승한다고 말하며 흰수염의 시신을 넘겨줄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센고쿠가 너라면 괜찮다 빨간머리 라고 말한 뒤 모든 책임은 자신이 지겠다고 말하며 흰수염의 시신을 샹크스에게 넘겨줍니다. 그리고 센고쿠는 전쟁은 끝났다 부상자를 옮겨라 라고 말하며 공식적으로 전쟁이 끝났음을 선포하였고 흰수염 해적단 잔당들과 사나해적단, 밀짚모자 일당, 연합군 등은 서둘러 배로 복귀할 채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마르코는 샹크스에게 감사 인사를 정했고 샹크스는 하루 뒤 어느 섬에서 흰수염의 장례를 치르자고 말하였고 자신은 루피와 인사를 나눈 이후 뒤따라간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샹크스와 루피가 재회하게 되었고, 루피는 샹크스를 오랜만에 만났다는 사실과 에이스를 구해내는데 성공했다는 사실을 자각하며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과거 후샤마을에서 루피를 해왕류로부터 지켜줬을 때처럼 루피를 안아줍니다. 그리고 루피는 샹크스, 이제 이 모자를 돌려줄 때가 된 것 같아 라고 말하며 자신도 어엿한 해적이 되었기에 이제 샹크스에게 모자를 돌려줄 자격이 생겼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샹크스는 루피, 밀짚 모자는 네가 가져라, 이미 네 것으로 유명하더구나 라고 말하며 폭소하였고, 루피도 밀짚 모자를 자신이 가지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샹크스가 이러한 말을 한 이유는 밀짚 모자가 해적왕의 상징이며 루피가 해적왕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서인데요. 루피는 실제로 조이보이 이후 그 누구도 각성하지 못했던 전설적인 악마의 열매를 각성하는 데 성공하였으며, 그 능력을 사용하여 해군 원수를 상대로도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샹크스는 오래전부터 루피를 보며 로저를 떠올리기도 하였기에 자신보다는 루피가 밀짚 모자를 갖는 게 낫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샹크스와 루피는 30분가량 대화를 나눈 이후 이제 헤어지자고 말하였고, 루피는 언젠가 다시 샹크스를 만나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떠나갔고, 루피와 밀짚 모자 일당도 마린포드에서 벗어납니다. 나미는 루피에게 에이스를 모처럼 구해냈는데 마지막 인사를 안 해도 되냐고 물어보았고, 루피는 안 해도 돼, 어차피 에이스는 살아있으니까 이라고 말하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루피가 진짜로 에이스를 만나지 않은 이유는 자신 역시 소중한 사람을 잃어본 기억이 있기에 현재 에이스가 얼마나 고통스러우며 자기 자신을 원망하는지 알았기에 동생으로서 자리를 피해준 것이었습니다. 또한 모모노스케가 말한 과거에서 머무를 수 있는 12시간이 거의 다 되어갔기에 루피가 만약 흰수염 해적단 에이스와 회포를 풀다가 갑자기 사라져버리면 그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밀짚 모자 일당과 루피는 과거 여행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였고, 과거로 온 지 12시간이 지나며 미래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루피는 과거에서 돌아오자마자 신문을 통하여 에이스의 생사 여부를 확인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날짜 순으로 신문을 확인하였고, 정상결전이 끝난 직후의 신문들을 읽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신문들의 헤드라인에는 해군본부 불주먹 에이스 처형 실패, 해군본부 사실상 패배, 센고쿠 원수직 박탈, 새로운 해군 원수 펑크하자드 대전의 승자 아카이누, 사왕 샹크스의 난입, 전쟁의 종결, 루키 몽키디 루피, 해군 원수 센고쿠마저 꺾다, 조이보이의 강림, 몽키디 루피 갑자기 등장한 초대형 신인, 흰수염 사망, 새로운 사왕은 몽키디 루피, 끝나지 않은 로저의 공포 등의 기사가 실려 있었고, 정상결전에서 센고쿠를 꺾고 사실상 에이스를 탈환한 루피는 정상결전 직후 사왕에 등극하였으며 현상금도 무려 45억 베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루피가 이렇게 높은 현상금을 받은 이유는 카이도우를 꺾었을 때는 세계 정부에서 니카의 존재를 감추기 위하여 현상금을 고의로 낮게 책정했으나, 이번에는 루피가 전 세계의 앞에서 니카 모드를 보여주었기에 오로송도 루피의 현상금을 낮게 책정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곧바로 다음 신문들을 찾아보았고, 근 2년간 에이스가 사망했다는 소식이 담긴 신문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가장 최근의 신문을 확인하였고, 그 신문의 헤드라인에는 루피와 에이스, 막을 수 없는 형제들, 카이도우와 빅맘을 꺾다, 새로운 상황은 로저의 아들 염제 에이스, 크로스 길드의 수장 버기, 몽키디 루피, 세계 최강의 생물을 꺾고 세계 최강에 등극하다, 빅맘과 에이스의 격돌, 승자는 로저의 아들 에이스, 카이도우의 아들 야마토, 신흰수염 해적단 합류, 몽키디 루피 현상금 52억 3천만 베리 달성, 로저 제외 최다 현상금 등극 등의 기사를 확인합니다. 루피가 과거로 가서 에이스를 살려내며 역사는 크게 바뀌게 되었고, 루피는 로우와 키드가 아닌 에이스와 손을 잡고 빅맘 카이도우 연합을 깨부쉈습니다. 에이스 역시 루피의 준하는 재능의 소유자이며 흰수염이 정상결전에서 사망한 이후 더 이상 사사로운 감정에 얽매이지 않고 누구보다 강해져 가족들을 지키기 위하여 루피와 함께 수련을 했고, 결국 에이스도 사왕급 강자로 성장하며 빅맘을 꺾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또한 루피는 이미 카이도우를 꺾은 경험이 있었기에 이번에는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카이도우를 꺾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리고 현 사왕의 체제는 루피, 에이스, 샹크스, 버기이며 야마토는 밀짚 모자 일당에 합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과거 야마토와의 약속을 지켜내며 야마토를 신흰수염 해적단에 받아주었고, 마르코와 조즈, 비스타 등도 야마토를 좋게 생각하고 있었기에 야마토는 순조롭게 신흰수염 해적단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미래의 소원 루피가 정상결전에 참전하여 결국 자신의 형 에이스를 구해낸 이후 미래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루피는 미래의 루피가 다시 미래로 돌아가게 되자 정신을 차리며 일어납니다. 또한 과거 여행을 한 밀짚모자 일당과 야마토 역시 루피와 마찬가지로 잠시 기절하였다가 정신을 차립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루피, 야마토, 밀짚모자 일당은 엄청난 충격을 호소하며 미래의 자신들이 에이스를 살리기 위하여 과거로 돌아왔다는 사실이 각자의 머리에 주입됩니다. 또한 과거 여행을 온 이들의 신체 역시 미래의 신체로 변화하게 되며 밀짚모자 일당의 전력은 순식간에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선장답게 가장 먼저 기운을 차리며 밀짚모자 일당의 앞에 서서 너희들이 없었더라면 나는 에이스를 구할 수 없었을 거야. 너희들한테 정말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어 라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고, 조로는 덕분에 2살 어려지고 좋은데 뭐 신경 쓰지 마라 루피, 우리는 우리의 목표에 더 빨리 다가가는 거다 라고 말했고, 나머지 밀짚모자 일당 역시 루피를 달래주었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내 목표는 여전히 해적왕이야, 아무리 에이스라도 그건 양보 못해 라고 말하였고, 밀짚모자 일당은 해적왕이라는 목표를 정조준합니다. 그리고 해적왕이 되기 위해서는 최후의 섬 라프텔에 도달하여 데비보 원피스를 찾아내야만 합니다. 그리고 라프텔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4개의 로드 포네그리프를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밀짚모자 일당은 과거로 오게 되었기에 현재 단 1개의 로드 포네그리프도 보유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밀짚모자 일당은 미래의 경험이 있기에 로드 포네그리프 3개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곧바로 로드 포네그리프를 찾기 위하여 모험을 떠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조로가 정색하며 우리는 아직 불안정한 상태다. 계속하여 미래의 힘이 유지되는지 확인이 필요해. 우리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2년간 수련을 한 뒤 미래의 힘이 사라지더라도 사왕과 겨룰 정도의 무력 정도는 가지고 새로운 모험을 떠나야 한다 라고 말하며 시간 열매의 정확한 능력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무모한 모험을 떠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합니다. 루피는 곰곰이 고민한 이후 조로의 의견을 수용하기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루피는 과거와는 상황이 다르며 미래의 사건을 이미 겪었는데 다시 한번 과거의 수련법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로빈은 루피에게 넌 지금 세계의 주목을 많이 받고 있어. 루키 주제의 해군 원수 센고쿠를 꺾었으니 더군다나 그 능력은 분명히 세계 정부에서 경계할 거야. 그리고 루피 넌 이미 무력이 완성되어 있어. 차라리 우리가 2년간 수련하는 동안 너는 간단한 몸 관리만 하며 거취를 숨기는 게 어때? 차라리 그게 더 안전할 거야 라고 말했고, 프랑키가 내가 생각해도 그게 좋을 것 같은데 우리는 과거와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 과거에 우리가 이 시점 평범한 초신성이었다면 지금의 우리는 상황을 상회하는 위험인자가 되었어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그래 너희들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리고 우리가 따로 있는 건 아무리 봐도 위험해. 차라리 내가 근처에 머물려 너희를 지켜줄게. 너희들은 마음 놓고 수련해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밀짚모자 일당은 과거처럼 흩어져서 수련을 하기보다는 안전한 섬에 정착하여 훈련을 진행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안전한 섬에 정착한 가장 큰 이유는 과거와는 다르게 현재 밀짚모자 일당은 세계정부에서 가장 큰 경계를 받고 있으며 만약 세계정부와 싸우는 도중에 어떠한 페널티가 발생하게 된다면 어이없게 목숨을 잃는 비극적인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샹크스의 폐왕색 패기에 기절한 에이스가 정신을 차리게 되었고, 에이스는 주변을 둘러본 이후 흰 수염이 죽었다는 것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오열하며 나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반드시 왕으로 만들어 드린다고 약속했는데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분노하며 지금 당장 해군본부로 쳐들어간다. 아버지의 복수를 하지 않으면 난 살 수 없을 것 같아 라고 말하며 해군본부로 떠나려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마르코가 다가와 에이스의 뺨을 때렸고, 마르코는 에이스에게 아버지는 너 때문에 죽은 게 아니야. 흰수염 해적단은 동료를 건드리는 자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철칙이 있지. 그리고 해군본부는 너를 건드렸다. 우리 동료를 말이야. 그리고 아버지는 그 상황을 지켜볼 수 없었고 무리해서 마린포드로 진격해서 흰수염 해적단을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준 것뿐이야. 너 한 명을 구하기 위하여 간 것이 아니라고 알아들어 에이스. 그리고 아버지의 마지막 명령은 모두 살아서 신세계로 귀환하라는 거였어. 근데 네가 다시 해군본부로 뛰어든다고? 지금의 넌 아카이누를 이길 수 없어. 아니 아카이누는 물론이고 해군대장 한 명도 장담하지 못하지.
그런데 네가 다시 해군본부로 간다는 것은 아버지의 긍지를 훼손하는 것이며 아버지의 최후의 의지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에이스, 복수하고 싶다면 힘을 길러야 해. 네가 아버지의 복수를 이룰 만한 힘이 생긴다면 그땐 우리도 너를 말리지 않겠다. 아니, 최선을 다해 돕겠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에이스. 만약 가겠다면 널 죽여버리고 말 거야. 라고 말하며 에이스에게 일침을 가하였고, 마르코의 일침을 들은 에이스는 바닥에 엎드리며 눈물을 흘립니다. 거의 반나절을 운 에이스는 다시 일어났고, 에이스는 마르코에게 누구보다 강해져서 아버지의 복수를 해내고 말 거야 라고 말했고, 마르코는 너라면 충분히 가능하다, 에이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르코는 에이스에게 자신이 추천해줄 만한 스승이 있다고 말하며 그 스승을 만나기 위하여 샤봉디 제도로 가자고 말합니다. 그리고 에이스가 이 제안에 응하였고, 흰수염 해적단 잔당들은 곧바로 샤봉디 제도로 향합니다. 그리고 마르코는 샤봉디 제도에 도착한 이후 곧바로 어느 코팅샵에 들어갔고, 그곳에는 전설의 해적 레일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레일리는 흰수염 해적단을 발견한 이후 흰수염 해적단 오랜만이군. 그때 이후로 처음인가? 무슨 이유로 나를 찾아온 게냐? 나는 이미 은퇴한 해적이라고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마르코는 레일리, 에이스를 당신이 가르쳐줘. 아버지가 사망한 이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스승은 당신뿐이다 라고 말했고, 레일리는 곧바로 술을 한 병 마신 뒤 로저와는 수많은 위기를 넘겨왔지. 하지만 아무리 로저의 아들이라고 해도 이런 식으로 너를 나의 제자로 받아주는 것은 로저도 원하지 않을 거다 라고 말하며 거부합니다. 그러자 마르코가 우리는 너희들을 위해서 오뎅을 내어주었지. 그리고 너희들은 그 덕에 라프텔에 갈 수 있었어. 그리고 그때 로저는 말했다. 언젠가 반드시 흰수염에게 은혜를 갚겠다고 라고 말하며 과거의 은혼을 얘기하며 레일리에게 다시 한번 에이스를 제자로 받아달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레일리는 하지만 나는 로저가 아니야. 물론 너도 뉴게이트가 아니고 라고 말하자 마르코는 아니, 그 약속은 선장 약속이다. 설마 선장 약속을 어기는 건 아니겠지? 라고 말했고, 레일리는 웃으며 뉴게이트 녀석이랑 똑같은 말을 하는군. 그 녀석이 정상결전에서 그랬었지 아마. 그래, 성장 명령을 어길 순 없지. 하지만 나도 한 가지 정도는 테스트를 해봐야겠다. 그 테스트에서 통과하면 너를 내 제자로 받아주겠다. 어때? 가능하겠나, 에이스? 라고 물었고, 에이스는 당연하지. 목숨을 걸어서라도 통과해 보이겠다 라고 말합니다. 레일리는 에이스에게 일주일 뒤 니놈이 5분 안에 날 한 대라도 때린다면 너를 나의 제자로 받아주겠다. 물론 나는 최선을 다할 생각이며 절대로 봐줄 생각이 없다. 그리고 실패한다면 다시 기회를 주지 않을 것이야. 또한 그 이후에도 나를 귀찮게 한다면 나는 흰수염 해적단을 몰살시킬 수밖에 없어 라고 말했고, 에이스는 그런 거라면 지금도 가능하다고 라고 소리쳤고, 레일리는 하하하, 로저의 자식 아니랄까봐 급하구만. 그래, 너도 나와의 격차를 알 필요가 있겠지. 딱 1분만 체험을 시켜주지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곧바로 레일리에게 불주먹을 뻗으나 레일리는 이를 매우 쉽게 피한 이후 곧바로 에이스의 복부에 주먹을 꽂아 넣습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단 한 방만에 정신이 혼미해졌으며 피를 토하는 모습을 연출합니다. 그리고 레일리는 내 힘의 20%도 쓰지 않았다네 라고 말했고, 에이스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며 다시 한번 레일리에게 달려들었고 순식간에 레일리에게 수차례 주먹을 날립니다. 하지만 레일리는 에이스의 주먹을 기다리는 것조차 지루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매우 쉽게 에이스의 주먹을 모조리 피해냅니다. 그리고 레일리는 곧바로 자신의 주먹에 폐양색을 휘감은 이후 에이스의 앞면을 노렸고, 그 순간 마르코가 날아와 레일리의 공격을 막아줍니다. 그리고 마르코는 당신 미쳤어? 방금 건 제대로 맞았다면 죽었을 수도 있다고 라고 소리치다 레일리는 정색하며 그 정도 각오도 없이 바다에 나온 거냐? 로저는 죽음 따윈 두려워하지 않았어. 그리고 그 밀짚모자 소년도 마찬가지더군 이라고 말했고, 에이스는 체념하며 그래, 이제 알겠어. 나는 바다에 서기엔 너무나도 약해.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도움이 절실해. 그렇기에 더더욱 당신의 시험을 포기할 수 없지. 일주일 뒤에 보자고 라고 말하며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마르코는 여전히 화가 나 있는 모습을 보이자 레일리는 웃으며 난 분명 항상 진지하다고 말했지 소년. 그래도 너 역시 그때보다 훨씬 강해졌구나 라고 말하자 마르코 역시 웃으며 정신나간 영감이구만 이라고 말하며 에이스를 따라갑니다. 거프는 정상결전이 끝난 이후 곧바로 루피를 막지 못한 책임을 지겠다고 말하며 해군을 은퇴하려 합니다. 하지만 세계정부의 전군 총수 콩이 이를 거부하며
자네가 해군을 그만두는 것은 단순히 군인 한 명을 잃는 것과는 다르다. 해군 영웅이라는 상징성이 사라지는 거다. 가뜩이나 흰 수염이 사라진 이 바다는 더욱 혼란스러워질 거다. 완전히 해군을 그만두는 건 안 돼. 형식적으로 중장직은 유지하되 일선에서 물러나라 라고 말했고, 거프는 이를 수락합니다. 그리고 거프는 콩에게 한 달간 휴가를 떠나겠다고 말하였고, 오랜만에 자신의 손자 루피를 찾아가려 합니다. 그리고 거프가 루피를 찾아가려 하는 이유는 거프 역시 조이보이의 전설을 알고 있으며 로저에게 모든 사실을 전해들은 흰수염이 루피를 보고 세상을 바꿀 운명을 타고난 자라고 말한 것을 떠올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프는 루피를 찾으려 하였으나 자취를 감춘 밀치모자 일당을 찾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프는 그냥 모든 섬을 다 가보자라는 황당한 생각을 떠올렸고, 거프는 운 좋게 5번째로 방문한 섬에서 초파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프는 곧바로 초파에게 다가가 어이 사슴, 루피는 어디 있나? 당장 데리고 와 라고 소리를 질렀고, 초파는 갑자기 해군이 나타나자 크게 놀라며 루피가 있는 곳으로 뛰어갑니다. 그리고 거프 역시 초파를 따라 루피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루피는 할아버지, 내가 에이스를 구해냈어 라고 소리를 쳤고, 거프는 이놈, 그게 해군인 할아버지한테 할 말이냐 라고 말하며 루피의 머리에 꿀밤을 때려버립니다. 그러자 루피는 땅에서 대굴대굴 구르며 괴성을 질렀고, 거프는 폭소하며 센고쿠는 이런 놈한테 진 건가? 그놈도 다 됐구만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거프는 루피에게 에이스를 찾아가려 한다. 우리가 언제 이렇게 다시 모이겠냐 라고 말했고, 루피는 근데 할아버지 해군인데 괜찮아? 라고 물었고, 거프는 물론 안되지, 몰래 가면 괜찮아 라고 말하였고, 루피와 거프는 동시에 웃음을 터뜨립니다. 그리고 상디는 루피가 누굴 닮았나 했더니 라고 말했고, 나미도 에휴 대책 없는 가족이구만 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루피는 거프에게 근데 내가 자리를 비우면 우리 해적단이 위험한데 라고 말했고, 거프는 저 초록머리 검사 제법 쓸만하더만 저 검은다리도 마찬가지고 라고 말하며 조로와 쌍디의 무력을 인정해주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루피도 그래 조로와 쌍디라면 믿을만하지 라고 말하며 자신의 양날개에 신뢰를 보였고, 거프와 루피는 곧바로 에이스가 있는 곳으로 출발합니다. 거프는 흰수염 해적단이 샤봉지 제도로 향했다는 소식을 들었기에 에이스가 레일리의 제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눈치챈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루피와 거프는 샤봉지 제도에 도착하게 되었고, 곧바로 에이스 수색에 나섭니다. 그리고 조즈를 발견한 거프는 어이 흰수염 쪽 보석, 에이스 어디인지 알지? 당장 길 안내해 라고 소리쳤고, 조즈는 당황하며 당신도 해군이라는 건가? 곧바로 손자를 잡으러 오다니 차라리 날 죽여라. 에이스가 있는 곳은 말해줄 수 없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루피가 나타나며 니시시시 그런 목적으로 온 거 아닌데 길 안내해줘 다이아몬드 아저씨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조즈는 루피를 보고 안심하며 거프가 해군이 아닌 부모로서 에이스를 보러 온 것을 깨닫고 곧바로 길 안내를 해줍니다. 그리고 마침내 거프, 에이스, 루피는 재회하게 되었습니다. 거프 루피를 본 에이스는 결국 울음을 터뜨렸고, 루피 역시 에이스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리고 루피 에이스 형제가 울자 흰수염 해적단 선원들도 가슴이 뭉클해지는 기분을 느끼며 순식간에 샤봉지 제도는 울음바다가 되려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거프가 루피와 에이스에게 꿀밤을 먹인 뒤 뭘 잘했다고 울어 해적놈들이, 이놈들은 내가 정신교육부터 해주겠다 라고 말하자 에이스는 거프를 막아서며 할배 루피는 때리지마 라고 말했고, 에이스는 과거처럼 형 노릇을 하는 모습을 연출합니다. 그러자 루피는 웃으며 시시시시 근데 에이스 이제는 내가 더 센 것 같은데 라고 농담을 했고, 에이스는 웃으며 딱 한 달만 기다려라 다시 따라간다 루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거프는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에이스에게 뭘 하고 살 것이냐고 물어봤고, 에이스는 아버지의 복수 그리고 가족들의 행복, 난 이 두 가지만 바라볼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거프는 그러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한다 라고 말했고, 에이스는 안 그래도 레일리 아저씨의 제자가 되기로 했어. 물론 입단 테스트를 통과하긴 해야겠지만 이라고 말했고, 거프는 오 그렇지 레일리 그놈 샤봉지 제도에 있다고 했지 라고 말하며 정상결전 이전에 자신의 부하가 레일리가 샤봉지 제도에서 포착되었다고 말한 것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거프는 에이스에게 레일리의 시험이 무엇이냐고 물었고, 에이스는 5분 안에 레일리를 한 대라도 타격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거프는 하하하 네 실력으로는 스치는 것조차 불가능하다. 에이스 그냥 해군이 되라. 내가 상부에 잘 말하면 해군이 될 수 있을 거다
물론 흰수염 친구들도 다같이 말이지 라고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합니다. 하지만 거프 정도의 인물이라면 해군에서 끼치는 영향력이 워낙 많으며 흰수염 해적단은 해적치고는 착한 해적단이기에 전혀 불가능한 소리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에이스는 아버지를 죽게 만든 해군에는 들어갈 수 없어. 할아버지, 이번 한 번만 나를 도와줘. 딱 일주일만 할아버지에게 싸움을 배우고 싶어. 그 녀석을 몰아붙일 만큼 강한 당신에게 배운다면 나는 레일리 아저씨의 시험을 통과할 수 있어. 부탁할게 할아버지 라고 말하며 에이스는 난생 처음으로 진지한 모습을 보였고, 거프 역시 사람은 가야 할 길이 있으며 운명은 정해져 있다고 생각했기에 에이스를 도와주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거프는 좋다 에이스, 그럼 예전처럼 훈련하는 거다. 루피 너도 함께 말이다 라고 말했고, 루피는 당황하며 할아버지 나는 안 해도 이미 강한데 라고 말했고, 거프는 루피의 머리에 꿀밤을 날린 뒤 하라면 해 라고 소리칩니다. 거프와 에이스 루피는 오랜만에 함께 수련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거프는 평소처럼 가벼운 모습이 아니라 진중하고 냉철한 모습을 보이며 진지하게 루피와 에이스를 수련시켜주려 합니다. 그리고 거프는 에이스에게 놈은 로저 흰수염과 비교하여도 밀리지 않는 전설의 해적이라고 불린 인물이다. 지금의 너는 그놈에게 스치는 것조차 불가능하다 라고 말했고, 에이스는 좌절하며 거프에게 해결책을 제시해달라고 말했고, 거프는 평범한 사람이라면 절대로 불가능하겠지만 그 녀석의 피를 이은 너라면 가능하겠지. 에이스, 인간이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법이 무엇인지 아나? 바로 목숨을 건 생사결을 하는 것이다. 지금부터 넌 일주일간 나와 매일 싸운다. 물론 그 과정 속에서 부상을 입거나 심할 경우 사망할 수도 있다 라고 말했고, 에이스는 죽음 따윈 두려워하는 인물이 아니었기에 거프의 훈련 방식을 따라가기로 결정합니다. 거프는 에이스에게 우선 나와 루피가 먼저 시범을 보이겠다 라고 말하며 몸소 3개의 정상에선 강자들의 전투를 보여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에이스를 위해서라면 할아버지와도 싸울 수 있어. 난 할아버지라고 봐주지 않아. 해보자고 할아버지 라고 소리쳤고, 거프는 웃으며 루피 니놈의 썩어빠진 정신머리를 개조해주지 라고 말하며 거프와 루피의 대결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루피는 시작과 동시에 자신의 주먹에 폐양색을 휘감은 이후 거프에게 주먹을 날렸습니다. 그리고 거프 역시 자신의 주먹에 무장색 패기를 휘감은 이후 루피에게 주먹을 날렸고, 거프와 루피의 주먹이 충돌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어5를 사용하지 않은 루피의 주먹이 거프의 주먹을 버텨낼 리가 없었고, 결국 루피는 충격을 호소하며 멀리 날아갑니다. 그리고 거프는 센고쿠를 이겼다는 건 거짓이냐? 아니면 이 대결이 장난이라고 생각하는 거냐? 라고 말했고, 루피는 역시 할아버지 정말 강하네. 카이도우도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라고 중얼거린 뒤 기어5를 사용하였고, 루피의 모습이 변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거프와 루피가 충돌하였고, 폐양색 회기의 충돌이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두 캐릭터의 충돌로 인하여 하늘이 갈라져 버리는 모습이 연출됩니다. 그리고 거프는 흡족해하며 여기까지 해도 될 거다 루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곧바로 기어5를 해제하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에이스는 거프와 루피를 보며 이들과 자신의 격차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을 실감합니다. 그리고 레일리 역시 루피 거프에 준하는 강자일 가능성이 높아 보였기에 에이스는 좌절한 듯한 모습을 보이나 싶었습니다. 그러다 이윽고 에이스의 승부욕과 호승심이 불타올랐고, 에이스는 기필코 자신도 언젠가 거프 루피 정도의 강자가 되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거프는 에이스에게 시범을 보여준 이후 곧바로 에이스와의 훈련에 돌입하였습니다. 그리고 거프는 에이스에게 지금부터 전력으로 와라. 나도 봐주지 않고 할 테니 물론 죽지 않을 정도로는 힘 조절을 해주겠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에이스는 이글이글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거프에게 불주먹을 날렸고, 거프는 이를 가볍게 피해낸 이후 순식간에 에이스에게 다가가 에이스에게 핵펀치를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단 한 방만에 정신을 잃을 뻔하였으나 자신을 희생한 흰수염을 떠올리며 다시 일어섭니다. 이후 에이스는 일주일간 거프에게 계속하여 덤벼들었고, 세계 최강의 강자의 속도에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원피스 세계관에서 카이도우에게 계속하여 덤빈 야마토가 자연스럽게 매우 강해진 사례가 있었기에 이러한 훈련 방법은 충분히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자 거프는 훈련을 종료하자고 말하였고 에이스에게 고기를 잔뜩 먹인 이후 레일리를 찾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거프는 로전 네 아들놈이라 그런지 성장하는 속도가 남다르구만. 일주일 전까지 패기도 못 쓰던 놈이 나에게 주먹이 닿는다면 믿을 수 있겠는가 라고 말하며 과거 자신의 라이벌 로저를 떠올리며 에이스가 해적왕 로저의 피를 이어받았기에 일주일 만에 폭풍 성장을 이뤄냈다고 말합니다. 거프와의 특훈이 끝난 이후 에이스는 곧바로 레일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운명적인 시험의 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거프, 루피, 흰수염 해적단 선원들도 에이스와 함께 동행합니다. 그리고 레일리는 갑자기 해군 영웅 거프가 등장하자 놀라기는 하였으나 거프가 에이스의 양할아버지라는 것을 알았기에 거프가 에이스를 도와줬다는 것을 어렴풋이 눈치챕니다. 그리고 루피는 레일리를 보자마자 달려가 레일리 라고 말한 뒤 레일리에게 안겼고 레일리는 왔는가 루피 역시 나한테 그 모자는 잘 어울린구나. 마린포드에서의 전쟁은 잘 보았다. 역시 네가 로저가 기다리던 그 남자가 맞았군 이라고 말하며 루피가 로저를 대신하여 세계 정부를 부숴버릴 남자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레일리와 거프도 인사를 나누었고 거프와 레일리는 비록 해적과 해군이었으나 한 시대를 함께 풍미한 전우나 다름없었기에 두 캐릭터는 웃으며 인사를 나누는 모습을 연출합니다. 그리고 레일리는 그럼 이제 본론으로 가볼까? 5분이다 에이스. 네가 로저의 아들이라면 보여줘봐라 라고 말했고 에이스는 내 아버지는 흰수염밖에 없다고 말했을 텐데 라고 말하며 곧바로 레일리에게 덤벼듭니다. 그리고 에이스는 무리하여 공격을 집어넣기보다는 차분하게 전투를 진행하는 모습을 연출하였으며 일주일 사이 거프와의 훈련을 통하여 훨씬 강해진 모습을 보이며 레일리를 몰아붙입니다. 하지만 전설의 해적 레일리의 벽은 높았기에 레일리는 에이스의 공격을 모조리 피해내는 모습을 연출합니다. 그리고 레일리의 시험이 끝나기 5초 전 에이스는 각성을 거듭하는 데 성공하였고 매우 빠른 속도로 레일리의 앞면에 타격을 넣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레일리는 에이스가 최후의 일격을 날릴 때 에이스에게서 로저의 형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에이스는 레일리의 시험을 통과하게 되었고 레일리는 에이스를 자신의 제자로 받아들이기로 결정합니다. 에이스가 레일리의 시험에 통과하자 루피와 흰수염 해적단은 환호하였고 거프도 흐뭇한 듯이 웃음을 짓습니다. 그리고 레일리는 곧바로 에이스에게 오늘부터 훈련을 시작한다고 말하였고 루피와 거프는 에이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나가려 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에이스에게 에이스 2년 뒤에 샤봉디 제도에서 보자. 나도 형도 더 강해지는 거야 라고 말했고 에이스는 좋다 루피 2년 후엔 내가 다시 널 넘어서마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거프는 에이스에게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에이스 나는 아직도 네가 해군이 되었으면 하고 있다. 하지만 네가 정한 운명이 해적이라면 너의 길을 응원하겠다 라고 말하며 덕담을 해줍니다. 그리고 곧바로 거프는 해군본부로 돌아갔고 루피는 밀짚모자 일당이 머무르고 있는 섬으로 돌아갑니다.